자, 시장 간단하게만 체크 받을게요, 힘들. 자, 시장은 예상했던 범주의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흐름으로 진행된 거죠. N자형 형태로 전형적인 흐름으로 진행되고 조금 더 갈 수도 있지만 좀 못 미쳐서 주가가 하락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연휴가 여기가 연휴잖아요. 연휴 기간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추석 연휴 전에 조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보통 연휴 전에 주가가 강했던 적이 별로 없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종목을 매매하는 빈도를 줄였어요. 힘들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종목에 매매하는 빈도를 줄이고, 그리고 어저께는 뭐 리스크 관리도 좀 해보고, 오늘도 제가 리스크 관리를 했어요. 맞습니까? 시장이 주식을 줄여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줄이고 오히려 좀 기다리고 이런 매매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어제 칼럼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칼럼을 잘 안 보시는 것 같긴 해요. 우리 VIP 회원들은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 칼럼 보시나? 제가 칼럼을 카페에 올리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글쎄요,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물론 제가 전체 공개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칼럼이긴 한데, 실제 우리 VIP 회원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반인들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회원들이 보시면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매매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뭐 30분 이상 투자해서 칼럼을 하나 쓰는 거니까 몬스탁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뭐 거기 안에서 매매 기법 같은 것도 많이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잘 보고 계시면 뭐 좋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추석 연휴 전까지는 최대한 제가 보수적 매매를 하는데, 제가 어제 칼럼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조정은 하락을 위한 조정이 아니다. 상승을 위한 눌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선언을 타이밍이 왔을 때 한 번씩 하거든요, 힘들. 지수요, 힘들. 끝났습니다. 제 판단이 맞다면 이거 끝났어요. 이거 끝났습니다, 힘들.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면 형님들 그냥 확신하시면 됩니다. 이 조정 끝났다 이제. 알겠습니까? 이거 조정 이제 끝났어. 오케이? 이거 끝났다고. 이제 지독하게 1년 반 동안 조정받았잖아요. 조정이 아니라 하락했잖아요. 이거 끝났다고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 반전이 나오는 시기일 것 같고, 올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돌려 세울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1년 반 동안 온 건데요. 이 약발이 이제 끝났어요. 보니까 시장에 거의 작용을 안 합니다. 악재의 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80, 90은 반영이 된 거야. 근데 더 이상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여기서 뭐 더 큰 하락이 나오거나 그러기 어려워요. 뭐 미중에 지금 또 쇼해도 괜찮아. 그 해봤자 뭐 하루 이틀 빠지면 아마 이제 내성이 생겼을 거예요. 또 내년도 가면은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가 내년도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연초에 유로화라든지 뭐 파운드화라든지, 지금 유로화나 파운드화의 가치가 뭐 이런 브렉시트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하락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알다시피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6개 통화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계속 하락하면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달러 약세 구간에서 결국엔 시장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연초 정도 되면은 유로화라든지 파운드화의 어떤 가치도 정상화를 향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달러도 약세 기조가 좀 가팔라질 수 있고, 그때는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겠죠. 달러가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달러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보는 건데, 그 시기가 아마 내년도 연초가 되지 않을까, 연초부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미중 간의 악재 부분도 거의 해소 국면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 왔다, 끝났다 거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무튼 고통이 터널이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힘들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번 주 주가 조정 보이고 있는데, 연휴 끝나고 다시 이렇게 돌려 세울 거라고 봅니다. 하락은 매수의 하락이다. 이제는
옛날에는 하락하면 현금 만들고 조심하고 비중 줄여서 매매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맞습니까? 뭔가 흐름이 안 좋으면 제가 비중 줄이고 현금 더 만들고 주식을 조금만 사고 아니면 현금 더 들고 있고 다 팔고 막 이런 식으로 매매해왔잖아. 리스크 관리 해가면서. 근데 지금은 빠지면 주식을 사야 돼. 그리고 분명히 주도주가 하나 나올 텐데 주도주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어요. 대선 테마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그리고 뭐 기타 뭐 수소차가 될지 뭐가 될지 뭐 모르겠지만 그 흐름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으니까 주도주 하나 걸리면은 제가 그쪽에서 적극적인 매매를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예전에 제가 칼럼을 하나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가 자료를 공개 안 한 거예요. 이거 이때 당시 환율을 뭐 이런 중국 증시랑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때 제가 다시 알겠습니다. 시장에 옥죄왔던 부분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고 그것이 우리 시장을 급락을 유도했고 뭐 이 이후에도 사실 불확실성이 있었던 건데 뭐 완전히 다 해소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제 12월 달은 다들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갈지 아니면 살짝 또 여기서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날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하락은 제한된다. 이거는 뭐 형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눌리면 매수입니다. 시장은 눌리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때가 이제 12월 막 급락이 막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막 시장이 돌릴 때야. 기억나시죠? 작년에 이제 12월 달까지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그 다음 1, 2, 3, 4월 말까지 움직였어요. 그죠? 연초까지 해서 연초 랠리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좋으면 산타 랠리 플러스 연초 랠리까지 일단은 출발할 거고 3월 전에 뭔가 해결 가닥이 만들어지면 시세는 이어지는 것이고 뭔가 좋은 얘기가 안 들리고 뭔가 또 좀 잡음이 들린다면은 연초 랠리까지는 있다가 또 살짝 흔들릴 수 있고 그죠? 재료가 또 3월 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면은 앞으로 치고 나가기는 어렵겠죠. 그러면서 소화하면서 그 시점을 또 기다려 볼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올 연말 내년 연초에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뭐 전반에 걸쳐서 시장의 종목들이 너무 싸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조금 내용만 멀쩡한 종목들은 주스면 웬만하면 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은 시기가 이제 좀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때가 이제 작년도 이때예요, 형님들. 작년 12월이니까 이때 제가 녹화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제 12월 끝나고 연초에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움직였다가 기억나시겠지만 4월 말에 이슈가 있었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제 이게 기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었던 거고 요때 해결이 안 되면서 문제가 격화됐어요. 서로 이제 굉장히 좀 치고받고 하는 형태가 진행되면서 주가가 내려온 거예요. 이때 아마 5월 초에 그런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발 악재가 하나 있었던 거죠. 7월 달에. 일본발 악재가 없었으면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방어가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증시는 다 요런 자리에서 돌렸어요. 근데 우리 증시는 일본발 악재가 하나 터지면서 이만큼이 더 빠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거와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렸던 그림과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자, 이때가 제가 형님들한테 주식이 너무 싸다고 했던 자리예요. 맞습니까? 이 자리가 작년 12월 코스닥 지수로 보자고 650포인트 전후 주식이 너무 쌉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안 쌉니까? 지금 똑같아. 지금 620포인트잖아요. 이때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싼 자리예요. 주식들이 싼 게 천지에 깔렸어. 다만 언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냐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다 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영상 보여드렸던 게 1, 2, 3월달, 4월달 가다가 또 이제 미중 문제가 또 나올 텐데 그때 그게 잘 해결되면 더 가고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격화되면서 주가가 빠졌던 건데 이제는 왜 제가 이제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미중 문제가 더 격화될 게 있냐 지금. 뭔가 더 심하게 격화될 게 있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전제가 아니면 더 격화될 게 없습니다, 힘들. 관세를 25% 때리나 40% 때리나 50% 때리나 힘들이 보시기에는 25%에서 50% 때리면 2배를 때리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국에 25%를 때리나 50%를 때리나 똑같아, 효과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중국에 25%를 때려버리고 있는 거와 50%를 때리면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 자체는 거의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25%가 넘어가는 이상 중국에 생산하는 의미가 없거든. 베트남이나 뭐 인도나 뭐 캄보디아나 뭐 다른 국가에 생산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그 포인트가 25% 30% 경계선입니다. 그 선이 넘어가면 그게 30%를 때리나 40%를 때리나 50%를 때리나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예요, 효과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 이해되시면 이제 뭐 힘들이 맘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거고, 중국 미국 문제로 여태까지 계속 출렁거렸던 건데 또 더 생쇼, 뭐 트럼프가 뭐 생쇼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죠. 아니 당연히 뭐 또 다른 액션을 취하고 하면은 흔들리겠지만, 제가 이제 어디서 확신을 했냐면 이날 확신했어요. 때 8월 월말에 힘들 그 미국이 관세 때린다 어쩐다 하면서 겁박할 때가 있었어요. 불과 한 1, 2주 전에. 그때 주가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안 빠졌어요.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또 추가적으로 때리겠다 뭐 어쩌겠다 막 할 때 주가가 안 흔들렸다고 별로.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막 그냥 엎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약발이 다 해가는 거예요, 시장에. 그럴 때 한두 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감 잡아야 돼요. 그게 선수와 초보자의 차이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좀 약발이 다 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느끼면서 제가 이때부터 뭐 한 거예요, 힘들? 공격 한 거잖아요. 이제 공격합시다. 주식 더 삽니다. 많이 살 거예요. 속도 빨라집니다. 말씀드렸던 거고. 오케이? 제 감각을 믿으세요, 힘들. 그리고 이제 물론 좀 흔들리는 것들 뭐 있어요. 어떻게 주식이 맨날 올라갑니까? 흔들리면 거기에 맞춰서 약간 완급 조절해 가면서 타이밍 잡아서 또 들어가서 걸렸을 때 또 공격적으로 매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아마 좀 더 나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 작년에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는 그런 두려움이 거의 소멸됐어요. 그리고 브렉시트 문제는 사실 뭐 저는 걱정 안 하고요. 그건 뭐 3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고, 브렉시트 처음 나왔을 때부터. 홍콩 문제도 힘들 개입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개입 못 한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중국 개입 안 하잖아요. 그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홍콩 건드리면은 중국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홍콩이 어떤 또 경제적 요충지인지를 아시면 중국에 뭐 거기다가 뭐 장갑 쳐놨다고요? 그 감히 그걸 건드릴 수 있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곁가지 그런 악재들은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브렉시트, 뭐 이탈리브 뭐 전혀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미중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중도 거의 해결 이 정도 약발이면 됐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발 악재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반영됐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파급력이 뭔지 정확하게 저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쫄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우리 어떤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이거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그때 현금 많이 만들고 좀 그 부분을 좀 염두에서 매매했는데, 오히려 우리 그 이용해서 그쪽 관련 종목으로 수익 많이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일본발 악재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시장에 어떤 치명타를 입힐 만한 게. 시장은 다 빠졌고. 뭘 걱정합니까, 형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이 얘기는 몇 년 전에 저한테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이때가 바야흐로 2008년도 10월입니다. 근데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하락이에요, 형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달 동안 450포인트가 250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이때 정확하게 이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요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주식 지금 해도 되냐? 야, 지금이 기회니까 집 하러 사야 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그래? 알았어. 나 좀 뭐 종목 살지 좀 알려줘 해가지고 그래 내가 좀 뭐 알려줄게. 지금 뭐 뭘 사도 뭐 1년 박아놓으면 돈 많이 벌걸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가 은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계좌를 들어갔는데 은행원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감히 계좌를 틀어온 친구한테 은행원 주제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은행원 말을 듣고 주식 계좌를 안 텄어요. 다음에 하자라고 하고. 그리고 아시죠? 이렇게 된 거. 싫어합니다, 힘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정말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수익 났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힘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절인지는 형님들이 잘 보세요. 이게 이런 위치인지, 지금이 이런 위치인지, 이게 코스닥이니까 이만큼 올랐지, 코스피는 형님들 여기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 요럴 때 올라온 거야. 요럴 때 산 거야. 주식을. 다 올라왔을 때. 지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요 위치인지 그것만 형님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이 요런 위치인지 요런 위치인지 아니면 이런 위치인지 이런 위치인지 이런 위치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치인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